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니, 그날 밤만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내 삶은 서서히 아주 섬뜩하게 궤도를 벗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CCTV 화면 속에서 시작되었다. 평범하고 지루한 내 삶의 파편들을 기록하는 무해한 감시 카메라 앞에서 말이다.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름은 김민준. 30을 간 넘긴 나이에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남자. 특별히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두려워할 일도 없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옥철에 몸을 싣고 주말엔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맥주 몇 잔 마시는 그런 일상.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찰나의 화면 조작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사건의 발단은 회사 보안팀의 정기적인 CCTV 시스템 점검 때문이었다. 금요일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이 텅 빈 시간, 보안팀의 이 과장이 나를 불렀다. 김 대리님, 잠깐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저희가 어제 오후 4시 30분경 복도 모니터링 파일에 아주 미세한 오류가 있어서요. 이 과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톤 속에 깃든 묘한 긴장감이 나를 멈춰 세웠다. 나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보안실로 따라갔다. 칙칙한 냄새가 나는 작은 방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과장은 낡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어제 오후 내가 커피를 들고 탕비실에서 내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김 대리님. 이 과장이 재생 속도를 0.5배속으로 늦췄다. 나는 화면 속에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명 나였다.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고 오른손에 종이컵을 든 나.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나 미세해서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상함이었다.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복도에서 비틀거렸나요? 나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과장은 나를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대리님, 움직임이요. 대리님 자신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담아내는 화면 속의 대리님이 살짝 늦습니다. 늦는다니요? 보세요. 대리님이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실제 대리님의 오른발 움직임과 화면 속의 오른발 움직임 사이에 아주 짧은 딜레이가 있어요. 마치 화면 속의 대리님이 실제 대리님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0.5배속으로 재생되는 화면 속에서 나의 모습은 정말로 1초에 몇 프레임 정도의 차이로 비춰져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잔상이나 혹은 복제된 그림자가 한 발 늦게 흉내내는 것처럼. 이건 뭐 버퍼링 문제 아닐까요? 워낙 오래된 시스템이라 나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리님.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딜레이가 불규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히 3초입니다. 3초. 그 단어는 공기 중에 쐐기를 박았다. 3초 동안 화면 속의 김민준은 실제 김민준의 동작을 3초 후에 따라합니다. 제가 수십 번을 돌려봤는데 대리님이 커피를 들고 멈추면 화면 속의 대리님도 3초 후에 멈춥니다. 대리님이 고개를 돌리면 3초 후에 화면 속의 대리님이 고개를 돌리고요. 마치 카메라가 현재의 나를 찍는 게 아니라 3초 전에 나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사무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마저 끔찍하게 증폭되어 들렸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CCTV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잡아내야 정상이다. 그런데 내 복제품이 나를 3초 뒤에 따라하고 있다니. 그렇다면 지금 이 보안실에서 이 과장과 대화하고 있는 나는 카메라에는 언제 기록되는가? 그리고 그 3초 뒤에 나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대리님, 혹시 최근에 몸이 안 좋거나 핫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그 3초의 틈, 그 3초 동안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집에 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곧장 내 방 CCTV 아니 내 스마트폰에 전면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내 손이 움직이고 화면 속에 손이 따라 움직인다. 아무런 딜레이도 없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실시간이다. 문제는 회사 건물 그 복도 CCTV뿐이었다. 하지만 그 3초의 지연이 내 일상에 어떤 식으로든 침투하고 있다는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나는 그날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다. 시간 왜곡, CCTV 이상현상, 실시간 오류, 온갖 사이비 과학과 음모론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토요일이었지만 나는 출근했다. 보안팀은 이미 시스템을 점검 중이었고 이 과장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부탁해 다시 그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 과장은 어이없어 했지만 내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결국 동의했다. 오늘은 3층 복도 끝 비상구 쪽 카메라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대리님이 퇴근하시는 장면이요. 다시 재생된 화면.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다시 그 3초의 딜레이가 나타났다. 화면 속에 나는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3초 전에 내가 현재의 나를 스토킹하고 있는 듯한 기분. 과장님, 저한테 뭔가 붙어 있는 건가요? 저를 따라다니는 무언가가요? 이 과장은 턱을 긁고 화면을 노려보았다. 제가 그걸 파악하려고 밤새 논문을 봤는데 이건 물리적인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설명이 안 돼요. 마치 카메라의 렌즈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 덫이라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화면 속에 내가 복도 끝 비상구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향해 섰다. 내 심장이 멎었다. 현실에 나는 복도 끝 비상구 앞에서 멈춘 적이 없다. 나는 그냥 밖으로 나갔다. 과장님, 저거 뭐예요? 저 장면 저 어제 없었어요. 나는 소리쳤다. 이 과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진정하세요. 대리님, 이건 분명히 편집된 거예요. 아니면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찰나 화면 속에 나가 입술을 달싹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3초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그 복제된 형상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입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곧 따라잡을게.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3초 뒤에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3초의 시차가 이제는 예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3초의 틈을 비집고 나를 흉내내던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이 과장은 새하얗게 질려 마우스를 놓쳤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이틀 동안의 주말은 악몽 그 자체였다. 나는 집에 들어와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다. 스마트폰의 모든 카메라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3초는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공포에 질려 이틀 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 따라잡겠다는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지옥이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 보안 카메라를 보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던 찰나 화면 속에 나는 이미 닫히는 문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3초의 딜레이. 나는 내가 3초 전의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을 느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로비의 카메라, 주차장 진입 카메라, 모든 곳에서 3초 늦은 나의 복제품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고 아무도 이 섬뜩한 시간의 불협화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만 이 세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최대한 보안팀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더 널리 알린다면 나는 정신병원으로 직행할 게 뻔했다. 나는 그저 이 시간을 견디고 그 3초 뒤에 나가 무엇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탕비실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잠시 진정하려 했다. 어제 그 영상에서 내가 커피를 들고 있었으니까.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3초가 지났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3초가 지났다. 이젠 3초의 간격이 내 안의 리듬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였다.
혹시라도 그 3초 뒤에 내가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서 두 나의 간격이 좁혀지는 상황을 만들까 봐 두려웠다. 오후 3시 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잡음만 섞여 나올 뿐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깊고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 마치 누군가 내 바로 옆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숨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계속되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다. 이 숨소리가 만약 카메라의 딜레이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화면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책상 위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3초. 나는 이 3초 동안 이 숨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3초만 멈춰 있기를 기도했다. 3초가 지나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무 일도 없었다. 숨소리도 사라졌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통화가 종료된 상태였다. 발신 기록에도 남지 않은 유령 같은 전화. 나는 다시 업무로 돌아가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칠 수 없었다. 그때 내 메신저로 알림이 떴다. 익명의 채팅방이었다. 익명, 쉬고 있네. 나였다.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히 나였다. 화면 속에 3초 늦은 나. 나는 공포에 질려 메신저 창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닫는 동작이 화면에 기록되었고 3초 후면 그 다른 나도 그 동작을 따라했을 것이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기도했다. 제발 그냥 3초의 잔상으로 남아주길. 나를 따라오지 말아달라고. 그날 퇴근 시간이 되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회사를 벗어나는 순간 어쩌면 그 3초의 법칙도 깨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복도로 나왔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비추는 시야에 들어섰다. 나는 멈춰 섰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나는 알았다. 이 행동은 기록될 것이고 3초 뒤에 그 또 다른 나가 이 행동을 따라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 3초의 시간을 이용해 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다. 내가 그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두렵지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는 천천히 입 모양을 만들었다. 아주 크고 명확하게. 너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3초가 흘렀다. 나는 숨을 참았다. 이제 그 다른 나가 내 말을 따라 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가 나를 따라잡을지, 아니면 멈출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복도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자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3초 뒤 복도 끝을 돌아보았다. CCTV 화면 속에는 3초 전에 내가 서 있던 그 위치, 지금의 내가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그것은 찢어질 듯한 소름 끼치는 표정이었다. 입꼬리는 잔인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나는 내가 3초 전에 했던 그 행동을 정확히 따라하고 있었다. 바로 나를 향해 입 모양을 만드는 행동.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읽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나를 향해 다시 한번 입 모양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더 느리고 더 분명하게. 이제 곧 따라잡을게. 그것이 어제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의 재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달랐다. 어제의 말은 경고나 예고 같았다면 오늘의 말은 확신이었다. 그가 나를 따라잡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선언.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이용했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방문을 잠그고 온몸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내 눈앞에는 그 3초의 간격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지금 움직이면
3초 뒤에 나는 그 움직임을 따라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3초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나에게 3초의 선행 시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며칠 동안 나는 은둔했다. 월요일은 병가를 냈다. 화요일도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창문 커튼을 모두 닫아버렸다. 혹시라도 밖에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을까 봐 두려웠다. 밤이 되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텅 빈 종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게임을 끝내기 위해 나는 그의 규칙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펜을 쥔 손을 들어 올렸다. 나 펜을 든 손을 천천히 올리는 동작. 나는 3초 동안 그 동작을 유지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3초가 지난 후 나는 휴대폰에 전면 카메라를 켰다. 나는 내 손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카메라 화면 속에 나는 내가 내려놓은 펜을 다시 집어드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펜을 내려놓은 후 3초의 딜레이 동안 내가 다음으로 할 행동을 예측하고 선점한 것이다. 충격으로 인해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미래에 할 행동을 대신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제의 그 메시지, 이제 곧 따라잡을게는 무슨 뜻이었을까? 그건 그가 나에게 선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미 내가 할 행동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깨달음의 공포 속에서 몸을 떨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모든 행동이 그 3초 뒤에 나에게는 이미 예상된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의 예측 속에서 살고 있었다. 수요일, 나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3초의 시차를 두고 살아가야 했다. 나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을 켰다. 내 모니터는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고 당연히 내 자리를 비추는 CCTV 피드도 내 컴퓨터에 띄울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CCTV 피드를 띄웠다. 화면 속에 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있었다. 그리고 내 모습과 3초의 딜레이가 있었다. 나는 현재의 내가 키보드를 치는 동안 화면 속에 나는 3초 전에 멈춰있던 동작을 끝내고 이제 막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중이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타타탁. 3초 뒤 화면 속에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3초의 간격을 이용해 그에게 내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는 폴더 안의 파일을 하나 클릭했다. 3초 뒤 화면 속에 나는 폴더를 열고 내가 클릭한 파일을 클릭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항상 한 발 늦게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그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과거를 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었다. 나는 3초 전에 나를 연기하는 배우였다. 나는 텅 빈 표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주변 동료들의 대화 소리, 키보드 소리,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나는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줄을 서서 밥을 받았다. 나는 사람들이 꽉 찬 테이블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같은 팀의 박대리가 앉아 열심히 식사 중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3초의 딜레이를 계산하며 밥을 입에 넣었다. 그때 박대리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 맞다. 그가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박대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잊은 듯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식사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만약 박대리의 이 깜빡함, 이 나를 비추는 CCTV에 기록되고 3초 뒤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식당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카메라들이 나를 찍고 있고 그 장면은 3초 뒤에 나에게 전달된다. 나는 젓가락을 쥐고 멈춰 섰다. 나는 지금 박대리의 행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박대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확인하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나는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입에 넣었다.
3초 뒤에 내가 이 행동을 따라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굶주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런데 3초 후 화면 속에 내가 밥을 먹으려 할 때 나는 이미 음식을 삼키고 있었다.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미친 듯이 주변을 훑었다. 박대리는 여전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의 움직임은 카메라의 딜레이에 갇혀 있다. 나는 밥 먹는 속도를 늦췄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 내 등 뒤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만은 분명했다. 나는 다시 박 대리를 보았다. 그는 방금 전 밥을 한 숟갈 떴는데 그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다. 마치 영상이 끊긴 것처럼 공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박 대리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닿은 곳의 모든 움직임이 딜레이를 먹고 있는 건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3초를 기다렸다.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3초 뒤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는 동작을 따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멈춰 있는 동안 나의 움직임은 기록되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텅 빈 복도를 걸었다.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3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다음 달 나는 무언가 결심했다. 나는 그 달엔 나를 만나야 했다. 그가 나를 따라잡겠다고 했으니 이제 그 만남의 순간이 오고 있을 것이다. 나는 퇴근 시간 다시 그 복도로 향했다. 텅 빈 복도. 나는 비상구 문 앞에 섰다. 어제 그 영상에서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장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전면 카메라를 켜고 나 자신을 찍기 시작했다. 현재의 나 비상구 앞에 서서 카메라를 응시. 3초 뒤에 나비 어이 동작을 따라 비상구 앞에 서서 카메라를 응시. 나는 얼어서 비에게 말하는 연기를 했다. 너 왜 나를 따라와? 입모양. 3초 후 비가 이 동작을 따라할 것이다. 나는 3초 동안 기다렸다. 3초 후 비는 입모양을 따라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는 멈춰 있었다. 그는 내가 방금 한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의미지? 내가 이 장소에서 이 행동을 할 때 그는 멈춰버린 것인가? 나는 다시 입모양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렬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입모양. 3초 후 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와 달랐다. 내가 이 장소에서 카메라를 켜는 순간 그는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인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혹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로 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비상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골랐다. 비상구 통로는 계단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시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현재의 나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응시. 나는 3초를 기다렸다. 3초 후 화면 속에 나 비가 나타났다. 그는 어의 동작을 따라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비는 어에게서 3초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는 동작을 시작했다. 비는 내가 들어간 행동을 3초 뒤에 따라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3초의 딜레이는 내가 카메라 시야 안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공간의 기록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내가 카메라에 찍혔던 모든 과거의 행동이 3초의 지연을 갖고 현재로 투사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비상구 안에서 갇혀버린 것이다. 내가 복도로 나가는 순간 3초 뒤에 나는 그 복도로 나갈 것이고 나는 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는 공포에 질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1층까지. 1층 비상구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다. 나는 재빨리 1층 CCTV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계단참 뒤편에 몸을 숨겼다. 나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내가 1층에 도착한 지 한 분 정도 지났다. 나는 3초의 딜레이를 계산하며
1분 동안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위층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다. 내가 비상구로 들어간 시간으로부터 3초가 지나고 1층 비상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나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3초의 간격은 절대적이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은 3초 뒤에 그에게 재현되고 그는 그 재현된 행동을 따라와 나를 쫓아올 것이다.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로비로 향하는 대신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내 차는 지하 3층에 있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나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카메라를 보았다. 나는 그 카메라에 나를 찍지 않기 위해 몸을 최대한 벽에 붙였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현재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림. 나는 3초를 기다렸다. 3초 후 화면 속엔 라뷰는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따라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기다려 엘리베이터에 타야 했다. 내가 너무 일찍 타버리면 비가 나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가 뒤처지게 될까 봐 두려웠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3초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3초 후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몸을 던졌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CCTV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지하 3층. 나는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백미러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차를 몰아 출차 게이트로 향했다. 주차장 입구마다 카메라가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카메라 시야를 피하며 운전했다. 그러나 출차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차단기가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차단기 옆에 폰과 버튼을 눌렀다. 현재나 버튼을 누름. 나는 3초를 기다려야 했다. 차단기가 올라갈 때까지 나는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굳어 있었다. 3초 후 나는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엑셀을 밟았다. 나는 회사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길을 달렸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낯선 동네의 작은 모텔로 향했다. 나는 오늘 밤만큼은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모텔 방에 들어선 나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창문 커튼을 겹겹이 쳐서 빛조차 들어오지 않게 했다. 나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떨고 있었다. 이제 3초의 딜레이는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이곳은 회사 CCTV의 영역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짧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 다른 너는 이제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3초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들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아주 짧게. 내가 잠들기 직전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나는 무의식 중에 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이상한 점을 떠올렸다. CCTV는 외부에서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그 CCTV가 나를 따라잡겠다고 말한 다른 나는 어떻게 회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는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 아니다. 그는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부터 이미 그 시공간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모텔 방에서 눈을 감고 있는 이 순간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무엇일까? 나는 흠칫 놀라 눈을 떴다. 나는 방 안의 모든 전자제품에 플러그를 뽑았다. 하지만 내 머리맡에는 스마트폰이 켜진 채 놓여 있었다. 내가 끄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전면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엔 나는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움직임과는 3초의 시차가 존재했다. 현재의 나, 휴대폰 화면을 쳐다봄. 3초 후 화면 속에 나, 비가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는 동작을 따라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3초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3초 후
화면 속엔 나 B는 여전히 3초 전에 나 어를 따라 하려 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서 화면 속에 나를 향해 들이밀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입모양. 3초가 흘렀다. 나는 그가 이 행동을 따라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나는 싸움을 포기하고 그와의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3초의 딜레이가 0이 되는 순간 나는 사라지거나 혹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깨어났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무거웠고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에 이상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마치 내 몸이 내가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플러그 뽑힌 전자제품들, 닫힌 커튼. 나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나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분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섬뜩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두려움은 어제의 나였다. 나는 손을 들어 거울 속에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내 손이 움직였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나도 손을 흔들었다. 딜레이는 없었다. 완벽하게 실시간이었다. 3초의 간격은 사라졌다. 나는 그를 따라잡은 것이다. 혹은 내가 그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텅 빈 모텔 방을 나섰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회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주차장 카메라든 로비 카메라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고 그 시공간의 법칙을 이해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CCTV가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갔다. 나는 이제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보안실 앞을 지나쳐 내 자리로 향했다. 이 과장이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김대리님, 어제 왜 연락이 안 되셨어요? 어디 가셨던 겁니까? 이 과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는 내 컴퓨터를 켰다. 나는 곧바로 어제 그 CCTV 녹화 파일을 열었다. 나는 어제 비상구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입모양을 만들었던 그 순간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나는 비상구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딜레이가 없었다. 내가 입모양을 만드는 그 순간 화면 속에 나도 똑같이 입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완벽한 동기와 나는 잠시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어제 그가 나에게 했던 그 섬뜩한 말을 떠올렸다. 이제 곧 따라잡을게. 나는 그 말을 어제 했고 그것은 3초 뒤에 화면 속에서 재현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모든 움직임은? 나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는 내 현재의 움직임과 화면 속의 움직임을 비교했다. 동기와 완벽한 1:1 매칭. 하지만 문득 끔찍한 의문이 떠올랐다. 만약 3초의 딜레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딜레이가 지금의 나에게 투사된 것이라면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이 영상은 3초 전에 나를 기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화면을 1초 동안 바라본다면 화면 속에 나는 3초 전에 나를 보고 있는 것이므로 화면 속에 나는 2초 전의 움직임을 따라하게 된다. 나는 더 이상 3초 뒤에 나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영상 속에서 3초 전에 나에게 갇혀버린 것이다. 나는 공포에 질려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 패턴에 갇혀 있었다. 나는 화면 속에 나를 쳐다보았다. 영상 속에 나는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3초 전에 자신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모양을 만들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입모양. 이 말이 화면에 기록되고 3초 뒤에 화면 속에 나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3초 뒤 화면 속에 나는 이 말을 따라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3초 전에 나를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빛이 너무 밝았다. 나는 이 세계가 3초의 시차를 가진 두 세계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는 현재의 나, 다른 하나는 3초 전에 내가 기록된 세계. 그리고 나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영원히 같아 현재의 나를 연기하는 과거의 조종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이 과장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그저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어제의 그 번호였다. 모르는 번호.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까와 똑같은 잡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현재의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입 모양을 만들었다. 너 정말 지겹지도 않니? 나는 3초를 기다렸다. 3초 후 휴대폰 화면은 그대로였다. 잡음과 숨소리. 나는 다시 입 모양을 만들었다. 이제 그만 따라와. 3초 후 잡음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또 다른 입 모양이 보였다. 그것은 3초 전 내가 비상구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따라하고 있었다. 이제 곧 따라잡을게.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놓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내가 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그 3초의 시차를 인정하고 그 시차 속에서 나 자신을 연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침내 나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보낸 이 메시지는 그가 3초 뒤에 나를 따라잡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그의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웃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이 끔찍한 굴레 속에서 나는 이 새로운 3초의 법칙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이다. 나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어제 그 CCTV 영상 파일 위로 커서를 가져갔다. 나는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의 나는 마치 나와 똑같이 3초의 딜레이를 느끼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이 악몽은 이제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3초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춤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나 김민준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3초의 간극 속에서 나만의 기묘한 평온을 발견했다. 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순간 3초 뒤에 내가 그 움직임을 따라할 것이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다음 동작을 계획했다. 영원히 끝없이 시차를 두고